약 한 1조 63억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한 달에 4,400만 잔이 판매됐다고 해요. 4,400만 잔이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이죠. 확실히 중국이라 숫자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부자 아빠, 당근 아빠입니다. 원래 이제 제가 당신 근처의 부자가 될 아빠죠. 아직 부자는 아니니까. 사실 이 슬로건으로 이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 부자라는 타이틀에 너무 갇혀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전달하는 정보들은 중국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전달하는데 의미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생각을 하다가 중간에 이 부자라는 키워드만 좀 바꿔보자, 컨텐츠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국 관련 컨텐츠를 전달할 때는 당신 근처에 중국을 잘 아는 아빠라고 이제 전환을 해서 컨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뭐 앞으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게 중국뿐만 아니라 사업 관련된 거, 그리고 커머스, 또 기타 여러 가지들을 또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시리즈물로 이렇게 컨텐츠를 찍어 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PPT 화면을 띄우고 이런 방식으로 좀 전환했는데요. 너무 말로만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정보 전달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이제 오늘 전달드릴 컨텐츠를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당신 근처에 중국 잘 아는 아빠, 당근 아빠입니다. 중국 하면 팬더가 떠올라서 이렇게 팬더 넣어봤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중국 국기, 그리고 당근을 검색하니까 이런 좀 귀여운 이미지가 있어서 따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요즘에 이제 신문에서 보고 있는 중국 관련된 기사들을 팔로우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이 기사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서 아이디어를 나누면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의 인사이트도 같이 넓어지고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스타벅스 중국에서 가격 내린다. 그리고 두 번째, 히토류 패권 어떻게 중국으로 넘어갔나. 그리고 세 번째, 중국 빅테크 브라질의 AI 인프라 구축한다. 딥시크의 제조 데이터 몰아주는 중국.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최근 정권도 바뀌고 나라 흐름이 바뀌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흐름이 바뀌면서 이제 중국도 여러 가지 큰 흐름들이 변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 좋을 만한 기사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사부터 한번 볼게요. 네. 중국에도 물론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스타벅스는 조금 프리미엄 브랜드로 포지셔닝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가격을 내린다라는 이제 정책이 내려온 것 같아요. 하는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래서 중국 현지 브랜드 루이싱, 미쉐이빙청 등의 저가 공세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응해서 스타벅스 차이나가 일부 음료, 프라푸치노, 아이스티 등의 가격을 평균 5위안, 한화로 약 940원 정도 인하했다라고 합니다. 네, 중국에는 정말 그 저가 커피 시장이 매우 큽니다. 매우. 그래서 이제 뒤에 좀 자료도 보일 텐데, 저 뭐 루이신 그리고 미쉐이빙청 요렇게 두 가지 메인 브랜드들과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스타벅스 매장 수를 보면은 약 한 7,000개, 7,700개 정도 있죠. 그래서 이번 연도 1분기 스타벅스 중국 매출은 7.44억 달러, 약 1% 증가했고 한화로 따지면은
약 한 1조 63억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저도 이 수치를 보고 좀 놀랐어요. 아, 확실히 이 큰 땅에서 플레이를 하면은 이 단위도 다르구나. 네. 그런 거를 보고 놀랐고, 그리고 중국 내 커피 전문점이 20만 개가 있는데 신규 7만 개 중 5만 3천 개가 폐점한다고 합니다. 약 이제 한 1만 7천 개만 남는 거죠. 비율로 따지면은 한 10%, 15%, 15%, 15%, 20% 정도 돼 보이네요. 그러니까는 10개 차리면은 8곳은 폐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경쟁이 매우 치열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루이싱, 미쉐이빙청 아까 봤던 그런 현지 브랜드들이 이제 밀크티나 과일차로 급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쉐이빙청 같은 경우에는 매장이 4만 5천 개로 스타벅스와 맥도날드를 넘어서고 루이싱의 라이트 밀크티라는 메뉴는 한 달에 4,400만 잔이 판매됐다고 해요. 4,400만 잔이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그쵸, 거의 모두 다 먹은 그런 숫자예요. 확실히 중국이라 숫자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미쉐이빙청 매장 수도 이제 4만 5천 개면은 좀 가늠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요 기사를 보고 좀 스터디를 해봤어요. 하나하나 볼까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싼지 좀 체감을 하고 싶어서, 저도 이제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한 10년 전이거든요. 이제 요즘에 이제 가끔 출장 가서 그렇지만, 그때 이제, 그때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막 한 12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니다. 그쵸? 그때 한 12안 정도. 근데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다시피 16온즈에 약 한 33위안, 그리고 다른 K커피, 루이싱, 쿠디 커피 같은 경우에 10.9, 11.02, 9.9, 거의 3분의 1 가격이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경쟁력이 조금 없는 거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뭐 비슷하죠. 이제 저가 커피 같은 경우에는 2,000원 미만대가 또 있으니까. 근데 스타벅스는 약 한 5,000원 이상 줘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가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요, 중국이.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보면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차 및 혼합 음료의 발전 단계, 이런 역사를 알면 또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음료 발전 단계를 총 4가지 버전으로 구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음료 발전 버전 1을 보면은 차 플러스 우유의 시대. 그래서 1990년대와 그 이전 버블 밀크티가 급속하게 발전한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2.0 버전으로 가면은 차 플러스 우유 플러스 과일의 시대. 그래서 2012년부터 2019년 새로운 차 음료의 탄생 단계. 이때 이제 다양한 차 음료 브랜드가 등장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때 제가 이제 중국에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맞아요. 이때 뭔가 좀 다양한 메뉴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땐 못 느꼈지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제 음료 발전 3.0 버전. 새로운 차 음료 문화 시대. 현재가 여기 이게 조금 예전 글이어가지고 자본의 유입의 발전을 촉진하고 코로나19가 산업 개혁을 가속화했다. 공급망의 발전, 인재의 유입, 디지털화 구축은 브랜드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그쵸. 이제 뭐 이전에는 그냥 늘리는 데에만 급급했다라고 치면은 이제 매장 수가 늘어나니까 기업화가 된 거죠.
그냥 매장 운영할 때랑 프랜차이즈 기업을 운영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니까 그런 얘기를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음료 발전 4.0 단계에 가면은 머지않아 더 많은 차 및 혼합 음료 브랜드가 해외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쵸. 이제 루이싱 커피도 아마 미국에 진출한 걸로 어디 기사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차들도 이제 해외 글로벌로 뻗어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이게 난린가 해서 저도 찾아봤어요. 이 브랜드 B라는 곳에서 잘 정리를 해놔서 가져왔는데요. 미쉐이 밍청, 그쵸? 네. 점포 수가 28,527개예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2위가 꾸밍이라는 곳이고 9,000개, 3위가 치바이다오 8,000개, 그리고 후샹아이 7,600개, 다음 6,600, 다음 뭐 한 10위까지는 요 정도 비슷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20위 우인양핀. 우인양핀이 무인양품 패러디하는 거라고 하네요. 어쩐지 좀 이름 비슷하다 했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점포 수가 1,300개. 20위여도 점포 수가 1,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있었을 때는 제가 상해에 있어서 여기서 좀 반가운 브랜드는 이제 코코나이차. 네, 1, 2, 3, 4, 5, 6, 7, 8위에 있죠. 야, 이것도 4,000개네요. 이게 이게 확실히 중국이 이제 성별로,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는 게, 이 코코는 상해에 엄청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많이 봐서 얘가 익숙한데, 사실 다른 애들은 조금 잘 모르겠어요. 카일러슈, 닝지.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숫자만 봐도 정말 중국이 정말 숫자가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스터디를 해보면은 첫 번째 스타벅스 차이나는 6월 10일부터 프라푸치노, 티, 라떼 등 비커피 메뉴 수십 종의 가격을 라지 기준 평균 5위안 약 940원 인하하며 본격적인 가격 경쟁에 들어갔다. 두 번째는 이제 새 슬로건 오전엔 커피, 오후엔 비커피를 내걸고 낮 시간대 수요를 노린 음료 다변화 전략을 병행해서 프리미엄 시장에서 이제 대중 시장으로 포지셔닝을 한다. 세 번째, 중국 커피 전문점은 20만 곳을 넘어 포화 상태에 진입했지만 지난해 신규 7만 곳 중 5만 3천 곳이 폐점될 만큼 치킨 게임이 심화되고 있어 생존을 위한 전략 전환이 불가피하다. 네. 그래서 저의 생각을 짧게 좀 공유 드리면은 이제 글로벌 1위 브랜드도 좀 그쵸, 스타벅스가 글로벌 1위인데 중국 나라마다 이제 포지셔닝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미 스타벅스도 전략을 수정했죠. 그래서 이런 가격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바로 현지 브랜드들한테 밀릴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 SNS 그리고 이런 전 세계화가 열리기 전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사실 제품만 좀 그 나라에 맞게끔 잘 골라와도 성공하는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그런 시대가 끝났고 현지화, 타겟팅, 세분화, 그리고 콘텐츠, 스토리텔링까지 이제 모든 거를 다 설계하는 풀스택 전략으로 해야지 브랜드들이 살아남지 않을까 싶습니다.